그럼 이철우 소장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이철우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대신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서대문구 대신동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경의중앙선 신촌역인데요. 도보로 약 10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도 이용 가능한데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대중교통까지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대신동입니다. 그리고 대신동은 바로 앞에 연세대와 이화여대가 위치해 있고 반경 2km대에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대신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대신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지역을 10분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 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대신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대문구 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이 대신동, 그러니까 신촌 일대로 떠나볼 텐데 아주 젊음의 열기가 느껴지는 곳입니다. 자, 이 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건물 모습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서대문구 대신동 그러면 대신동이라는 이 행정구역명은 조금 낯설지만은 연대와 이대와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자,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있고 또 2호선 신촌역도 있는데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 13.6제곱미터, 전용이 26.42제곱미터인데 큰 원룸입니다. 원룸인데 불량 원룸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가운데 책장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불량 원룸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비교적 사이즈가 좀 넉넉한 원룸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방 하나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 기본적으로 다 갖춰지는 데다가 천장에 열교환기라든지 전자레인지까지 풀 세트로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이제 가구 같은 거 세팅이 되고 마무리 지금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다음 달 정도면은 만나볼 수 있는 주택으로서 원룸으로는 비교적 저렴한 2억 2천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대신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대나 연대 내지는 세브란스 병원, 그다음 연세대학교 관계자, 이화여대 교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물론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지만 싱글 원룸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방이 좀 작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좀 넉넉한 사이즈의 원룸을 했고요. 가운데 책장을 구분한다 그러면은 거실과 주방 또 방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이 일대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하숙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항아리 상권이라고 그러죠. 보통 건물의 주택가가 많이 몰려져 있다 그러면 바로 초입에 있고요. 연대 동문까지는 걸어서 한 30여 초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록 굉장히 입지적으로 좀 가까운데 여기에 풀옵션이 다 갖춰진 신축의 엘리베이터, 필로티, 주차장 다 있는 신축 주택으로서 이곳에서 직장을 두고 또 걸어서 직장을 다니고 싶어하는 직장인들한테 최적의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금 원룸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구조를 보셨겠지만 이 책장으로 방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분리형 원룸처럼 쓸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 준공이 거의 다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여러분 직접 이제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서대문구 워낙 또 서울 도심권의 배우지로 선호되는 곳이죠. 직장인들도 많이 있지만 대학생들도 참 많은 곳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물건 바로 앞이 이 연대와 이대거든요. 자, 지금부터 조금씩 더 자세한 부분 보도록 하죠. 자, 입지와 호재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촌역이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의중앙선 신촌역에서 도보로 한 10여 분 정도. 2호선으로 내려온다 그러면은 신촌, 이대 아현역을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본 물건지에서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물건지가 지금 신촌이기 때문에 신촌을 중심으로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종로, 시청, 광화문 등의 전통적인 직장촌이 있고요. 또 상암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죠. 방송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상암 DMC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출퇴근한다고 하더라도 15분, 20분 이내에 도달이 다 가능할 정도로 직주 근접상 굉장히 좀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발 아래에는 연세대학교, 또 횡단보도만 건너간다 그러면 이화여대가 자리 잡고 있죠. 연대에는 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또 이화여대 관계자. 그다음에 이화여대라 신촌 연대 또 주변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또 굉장히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런 학군까지도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촌이 상암과 종로, 시청, 광화문 등의 전통적인 직장 수요만 가깝냐?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아시아의 금융허브, 바로 이제 여의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출퇴근거리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서울 중심권에 직장을 둔 직장인들의 굉장히 좀 가까운 입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의 개발 호재를 좀 첫 번째 하나로 좀 살펴본다 그러면요. 서울은 아시겠지만은 2030년까지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신촌 같은 경우는 도심과 여의도 영등편의 왼쪽 서북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신촌이라든지 상암 같은 경우는 또 7광역 지역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3도심과 7광역 지역 또 넓게 잡아서는 12지역 중심 안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신촌 일대의 어떤 도시의 확장성 쉽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마포 4대 성장 거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포구의 4대 성장 거점 4개지만은 아시다시피 한강 위쪽에 마포와 서대문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합정, 그다음에 합정과 또 이제 홍대 바로 위쪽에 신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홍대, 합정, 신촌의 상권에 따른 어떤 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가 상승이 따르게 된다 그러면은 또 건물의 가치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신촌 도시재생 사업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계속 연입을 하면서 대규모 철거복합의 재개발보다는 소규모의 도심 재생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촌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43만 제곱미터 투자되는 금액이 250억 정도가 되겠죠. 대학 축제에 맞게끔 골목 상권 활성화로부터 시작해서 이 신촌의 상권 자체가 계속해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돼서 위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본 물건지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이주 수요가 또 받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부가현 2구역과 3구역이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이 떨어져야지 이주가 발생이 되는데 두 지역 다 아직 관리 처분 단계 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2구역과 3구역에서 이주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헐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곳에 사시던 주인분들이야 뭐 여유가 있겠지만 세입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다가구 다세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 이주 수요가 가장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대신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대문구 대신동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장님, 이 가격은 어때요? 자, 보통 이제 가격을 보신다 그러면은 이 일대가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옛날 주택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신축이 될 수가 굉장히 좀 드문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본 물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원룸이지만 책장을 이용해서 분리형 원룸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가격 역시 원룸과 투룸의 어떤 중간 형태라고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매가 2억 2천에 준비가 돼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남은 하숙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다 월세입니다. 그렇지만은 월세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전세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를 만약에 놓으신다 그러면 1억 한 7,500 정도. 그런다 그러면은 한 4,500 정도 준비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 놓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월세는 3,070 정도 책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규모 작은 원룸이 보통 이제 50만 원대인데 본 물건 신축에
뭐 주차장, 엘리베이터 다 갖추고 있는 데다가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평균 한 70 정도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은 풀로 받았을 경우에 1억 정도. 물론 이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감안하신다 그러면은 선순위 대출 1억과 보증금을 합친다 그러면 1억 3천, 매매가 2억 2천에서 그런다 그러면은 한 9,500 정도, 9천 정도 생각을 하시고요. 이 정도 금액을 통해서 월세는 월세대로 계속 받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의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유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